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에서 말이죠, FBI에서 공식적으로 이건 암살 미수 사건, 딱 요렇게 법률적으로 정의를 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속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펜실베니아 지역 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다음에요, 바로 뉴저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재를 과시했고요.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요번 사건으로 결국은 이제 그 신의 한 수죠. 흔히 얘기해서 신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대선전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YTG에서는요, 최근에 바로 지난 11일 날인데 요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제 사설을 통해서 이 트럼프의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직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사설을 실은 바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NYT 이건 이거 친민주당 성향의 전통적으로요, 그런 이제 이 대형 매체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바람이 좀 불나나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러한 이 NYTG에서 이런 반대 여론도 결국은 별로 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도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정치 이러한 테러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쾌유를 빈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요, 이 민주당 이거 지금 이미 해산 신청이 들어가 있어요. 국회. 여러분들께서도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얼마든지 청원에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말이죠, 제가 저의 방송에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면은요, 그 민주당 해산 홈페이지 요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좀 금방 아주 쉽게 지금 청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해산 청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뉴델리에서 보도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뉴델리가 말이죠, 이 뭐라고 보도하고 있냐면요, 민주당의 5가지 민단, 그래서 국기문란이다 이거죠. 요것만 보더라도 민주당이 왜 해산되어야 하는지, 지금 기존에 말이죠, 우리 국민운동본부에서 내놓은 고영주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해산 청원 사유, 여기에 지금 한 5가지 정도가 더 덧붙여져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민주당의 해산 이 청원이 정당성을 갖는 그런 또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동기를 주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이 정청래도 그 중에 한 인물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정청래를 좀 해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청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청래 해임 청원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명 청원입니다. 제명. 그래서 이미 이재명 제명 청원도 등장했는데요, 드디어 지금 이제 이 정청래에 대한 제명 청원까지 지금 등장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말이죠, 제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검찰총장이 과연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빅3로서 이미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법무부 차관이 심우정, 그 다음에 서울공원장이 임관혁, 그 다음에 대검차장이 신자용, 요렇게 그동안에 이제 빅3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각에서 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이 보도 매체에서 거론이 됐는데, 지금 2명이 추가적으로 또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찰총장 후보 이미 10여 명이 이제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핵심 2명이 더 추가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이 후보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건 아무도 열 수가 없죠. 자, 정상영 검찰총장이 지금 이제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상명 총장만큼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인물도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주례까지 서준 인물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총장이 될 때도 정상명 지금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신뢰성 있는 인물이 맡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코드에 잘 맞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과 조국 이런 범죄인들이 지금 국회를 갖다가 이 범죄인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요거를 저지할 수 있는, 제대로 이 사법 처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지점을 잘 마무리해 주기를 저도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요, 윤 대통령이 트윗 계정을 통해서 끔찍한 정치폭력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한국민들은 미국인들과 함께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거는 정치 테러야말로 극단적인 혐오 정치의 산물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이거는요, 이재명이 조국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거 이재명과 조국이 문재인의 후예들답게 완전히 국민을 갖다가 이념으로 지금 양분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요거를 직격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참 이 뻔뻔한 이재명이가 한마디 말을 했네요.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자체도 말이죠. 이 정치 테러를 규탄한다고 그러고 이 테러는 반드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이죠. 우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 저격범은요, 지금 20살이라고도 나오고 21살이라고 나오는데, 펜실베니아에 있는 청년이다. 그리고 이 토마스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공화당 당원이다. 요 얘기가 이제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당원이다. 자, 그러면 공화당 당원인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사살을 했어요. 경호국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 범행의 동기, 백그라운드를 미 수사당국에서 아직은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 내용, 관련 이제 내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거리, 그러니까 지금 오늘 왜 유세장에서 버틀러 카운티에서 지금 이루어졌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요. 카운티가 이제 군이잖아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에 있는 버틀러 군에서 일어났는데 오늘 유세장에서 불과 10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옥상 건물에서 저격을 했어요. 근데 수사하는 사람이 이거 총 들고 올라간다.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 경찰하고요. 그 다음에는 미 경호국에 시민들이 제보를 몇 차례 했는데 요거를 묵살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9.11 테러도 말이죠. 이 FBI도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CIA도 첩보를 수집했어요. 그런데 그게 관계기관 간 조율 과정에서 무시가 됐어요. 그래서 9.11 테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국토안보부를 별도로 만들어 놨고, 그래서 별도로 이제 그동안에 CIA, FBI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정보기관 조정 역할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 국가정보국, 그러니까 이제 CIA 부장이나 FBI 국장은 차관급에 불과하지만 이 DNI라고 그래서 ODNI라고 하는데 이제 국가정보국장은 장관급으로 해서 이런 정보기관 16개 정보기관으로 돼 있어요. 미국의 경우. 그래서 16개 정보기관, 그러니까 지금 이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정보기관 정보 공동체의 정보 첩보를 종합적으로 딱 조율해서 쫙 크게 판단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정보국이라고는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국토안보부도 별도로 창설이 됐어요. 이런 테러.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테러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경찰과 그 다음에 이 미 경호처 여기에서 이거를 묵살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말이죠. 미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미 이번 FBI 수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파헤쳐서 이것도 우리가 반면 교사의 이제 이 연구 케이스의 하나로 우리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는요, 지금 북한에서 직접 요인 암살을 대남 공작의 기본 활동 중에 하나로 딱 아주 영구불명하게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배현진, 이재명 이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몇 개만 보여드리겠는데, 요 위치, 이거 지금 이 화면에 키웠는데요.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잠시 후에 바로 한국말로 또 알려드리겠는데, 이게 버틀러 팜, 버틀러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에서 여기에서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요 바로 앞에 조그마한 location of suspected gunmen's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포지션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과 100여 미터 밖에 150여 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오전부터 제가 100m에서 한 200m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400에서 500피트니까요. 120에서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요거를 우리 중앙일보가 아주 잘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버틀러의 이제 박람회장, 버틀러 팜쇼. 여기가 이제 유세장이 되겠습니다. 이 펜실베니아 이 피츠버그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 오늘 사고가 발생했고 요거를 좀 더 자 펜실베니아 뭐 여러분들 미국 뭐 많이들 다니시니까 뉴욕 예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예 웨스트 버지니아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버지니아가 있고요 말이죠.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아이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예, 화면이 조금 제가 다시, 예.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 번역된 거. 자, 여기에 보면요. 트럼프가 연설한 무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빨간 거. 예. 여기에 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총격을 가한 그 암살범의 위치가 바로 앞에 이거 15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버틀러 팜 쇼 유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옥상에 미 경호처에서는 당연히 저격수들을 쭉 배치해 놓고 있었고요. 예. 자, 이 정도가 이제 이 관련 자료 화면이 되겠고요. 이번 이제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이거는 누가 찍었느냐? 바로 이제 AP통신 기자가 찍었는데요. 이 AP통신 기자가 최근에 이 퓰리처 상을 수상한 아주 베테랑 기자라고 합니다. 베테랑 기자가 찍었는데 요 사진이 금년도 퓰리처 상은 맡아났다. 이런 지금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제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죠. 병원 치료가 끝나고 바로 이 비행기를 타고 뉴저지로 건너왔어요. 자, 이 어마어마한 체력과 이 용기, 요런 거를 과시한다. 이 손 딱 흔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요 사진의 한 장 한 장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를 거의 뭐 성공적인 그런 캠페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 예, 요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찍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부치인데, AP에서 20여 년간 사진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주 베테랑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는 미 공화당의 순교자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갈라진 미국, 그리고 정치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예. 요런 지금 평가와 우려 그리고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NYTG에서 지난 11일자 사설 약 5,000자 사설인데요.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의 대선은 안 된다. 이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이다. 왜 그러느냐? 중요한 도덕성과 원칙적인 리더십, 그리고 인격 언어, 법치주의 5개 요소로 볼 때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많은 것들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됐는데 요 사설도 이제 무색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델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5가지 민낯. 이 5가지 민낯은 결국은 국기문란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말이죠. 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거, 즉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죠. 검수한박 시즌 2. 그래서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다가 분리해서 수사권은 중수처, 그리고 기소권은 공소청 이렇게 지금 별도로 분리 설치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요, 이 우연적 요소가 상당히 크다는 게 법조계의 지금 지적입니다. 왜냐?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헌법상의 직책인데 개헌 없이 법률로 바꾸는 것은 이건 자체가 우연적 요소가 있는 것이다. 왜냐? 헌법 89조에 말이죠.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 헌법상 직책인 검찰총장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거, 이거는 우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국기문란 사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청문회, 법사위에서 최근에 탄핵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법사위가 말이죠. 청문회 실시 의학을 단독으로 의견했어요. 이거는 뭐 절차적으로 볼 때 중대한 위법적 하자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헌재의 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까지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지금 순직 특검법도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상권 분리 원칙에도 위반이 되는 우연성이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이제 박성재 장관도 말이죠. 특별검사, 즉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그에 의한 실시간의 브리핑, 그리고 과도한 수사 때문에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최장 150일로 정해져 있는데 수사 대상자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하고 과잉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도 상당하다. 예. 그게 세 번째 국기문란 행위가 되겠고요. 네 번째 행위는 바로 뭐냐?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씩 주는 거. 요거는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분적 법률은 지금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우연이다. 이런 주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 이거는 이재명식 먹사니즘이다. 그래서 이 먹사니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최근에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노란봉투법은요, 불법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제한하는 요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영계에서 우리 재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산업 현장이 완전히 무업천지가 돼가지고 국가 경제 자체가 위태로진다.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제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은 지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재계들의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요 5가지가 그러고 보니까 결국은 이게 나라를 망치게 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래서 해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민당 이 해산 심판 청구 결의에 관한 청원은요. 지금 이제 지난 7월 11일부터 올라와 있고 현재 시간 기준 2만 3천 명이 지금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요. 그럼 정청래 제명은 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 이게 이제 지금 많이 바뀌는 상황으로 와 있다. 자,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빅3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 법무부 현 차관인 심우정 차관, 그 다음에 대검차장인 신자용 차장, 그리고 이제 서울공검장이 임관혁 고검장, 요 3명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요 구도가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 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양석조 대검의 반부패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이면 옛날에는 이제 중수부장인데 요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지금은 반부패부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양석조. 자, 그래서 요 2명이 지금 뜨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우정 법무차관은요, 바로 직전에 법무차관, 죄송합니다. 법무차관 하기 직전에는 대검의 차장검사, 그러니까 검찰총장 바로 밑에 세컨맨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법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법대를 졸업해서, 그러니까 이제 연수원 26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원 26기. 그리고 이제 고향은요, 공주가 고향이고 71년생이에요. 시문고등학교를 나오고 이제 서울법대를 나왔는데, 요 심우정 차관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유명한, 우리 충청 주자 중에 한 명이 심대편 충남지사 국회의원도 했죠. 그리고 이제 당도 창당한 바 있는 정치인으로 변신했죠. 행정가에서. 그 심대평 차장의 아들이 심우정 대검 차장을 마치고 현 법무부 차관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대검 차장인 신자용 차장의 경우에는요, 대검 차장을 금년 1월부터 했고, 대검 차장을 하기 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라고 하는 요직 중에 요직을 거친 인물이 신자용이다. 그래서 신자용 대검 차장은요, 28기가 되겠습니다. 28기고, 그리고 이제 이 신자용 차장의 경우는요, 한양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되겠습니다. 임관혁 고검장은 그 직전에는요, 대전 고검장, 그 다음에 서울 지금 현재 고검장을 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임관혁 검사,
그러니까 이제 고검장인데, 임관혁 검사는요, 연수원 26기. 그러니까 심우정하고 임관혁은요, 그 연수원 똑같이 26기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동훈의 1기 선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임관혁 요 세 분이 그동안 이제 유력한 주자 중에 하나. 그래서 임관혁도 말이죠. 충남 논산 출신이고 대전 보문고등학교 나왔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로 뜨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제 양석조 지금 대검 부패부장.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따지면 중수부장, 뭐 반부부장하고 좀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부검찰청 검사장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양석조 이 검사장의 경우에 이 추미애가 한참 이 칼자를 휘둘 때 양석조가 칼에 맞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좌천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추미애 완견이 누구죠? 심재철이잖아요. 근데 심재철이가 반부패 부장을 할 때 고비 때 연구하러 있었는데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양석조가 말이죠. 상가집에서 심재철한테 면전에서 당신이 검사야? 아예 면박을 준 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좌천이 된 바 있는 강단 있는 검사 중에 한 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직전에 전주지검장을 하다가 이번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이 핵심, 그리고 뭐 양석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창수도 그렇고 나머지 3명 전부 친윤 핵심 검사들이 되겠는데, 지금 이제 이창수 지금 중앙지검장의 경우에 전주지검장을 때 문재인 사위 수사 아주 탈탈 털어갖고 수사에 상당한 진전을 가꾼 인물.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으로 올라오면서 이거 전부 다 중앙지검으로 가꾸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어요. 그 정도로 문재인을 갖다가 제대로 탈탈탈 털은 사람이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은 말이야,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중앙지검장 하다가 검찰총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지검장이에요. 그래서 이성윤이도 중앙지검장에 앉혀갖고 검찰총장 앉히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능력 부족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빅5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뭐 이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명 총장,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이런 게 뭐 언론계에 아주 뭐 다 알려져 있는 정설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주례를 썼으니까 얼마나 신뢰가 크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윤 총장을 총장 후보로 추천한 사람이 정상명.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을 만드는 이 길목을 쫙 챙긴 사람이 정상명인데, 이 정상명 총장이 이번에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5명이 거론된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로 새롭게 부상하는 인물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